말없이 떠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사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기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말투가 짧아지고 표정이 건조해지고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남겨진 사람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히 꺼내 쓸 수 있는 감정의 통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아무리 한 번 더 믿어보려 해도 그 마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왜 또 늦었어? 그 말은 좀 상처였어. 나를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돼? 이때의 화는 사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화내는 사람은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 관계를 아직 놓고 싶지 않다는 신호.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화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운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해도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우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퍼올릴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잔인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더 이상 설명할 힘도,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사막 같은 얼굴일 뿐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낡은 빌딩을 해체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전문가들은 먼저 건물의 핵심 기둥마다 조용히 폭약을 설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물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창문도 그대로고 벽도 그대로고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질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 한 번의 버튼으로 건물은 조용히 주저앉습니다. 한 번 돌아서면 끝인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마음속 1층 기둥에 작은 폭약이 설치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무심한 농담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5층 기둥 하나가 끊어집니다. 힘든 날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충 넘기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10층 기둥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웃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예민했나 봐.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마음속 빌딩은 조용히 붕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둥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내뱉는 이별의 말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져 있던 건물이 마침내 눈앞에서 주저앉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눈물도 분노도 미련도 없어 보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패턴을 봅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빴겠지. 피곤해서 그랬겠지.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 장부에 하나씩 기록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변명만 하는 일,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일,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말, 중요한 순간마다 등을 돌리는 태도. 처음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마음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상대를 다른 폴더에 넣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에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번 이 폴더가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잘해주는 행동이 있어도
그것은 새로운 믿음이 되기보다 잠깐의 예외처럼 느껴집니다. 남겨진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많잖아. 좋았던 순간도 있었잖아. 왜 나쁜 것만 기억해? 하지만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좋았던 기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복된 상처가 좋았던 기억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장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이 기록되고 있는지, 지금 이 행동이 기둥 하나를 끊고 있는지, 지금 이 무심함이 마지막 경고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 남겨진 사람은 갑작스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에게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과정을 사전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를 잃은 뒤에 슬퍼합니다. 이별이 찾아온 뒤 울고 그리워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떠나는 사람은 관계 안에 머무는 동안 이 과정을 혼자 먼저 끝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상대의 무심한 한마디를 듣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날 마음속에서 작은 장례식이 한 번 치러집니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또 한 번 장례식이 열립니다. 기대 하나를 묻고 믿음 하나를 묻고 미래 하나를 묻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작은 장례식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는 더 이상 울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이별은 장례식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마지막 불을 끄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사과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붙잡아도 진심을 다해 말해도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과를 원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6달 전쯤 그 사람은 가장 많이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알아봐 주기를,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기를. 그때는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기대가 말라버리면 사과는 더 이상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잠긴 문 앞에서 뒤늦게 열쇠를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질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묻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 요즘 무슨 생각해? 다음 주엔 뭐 하고 싶어? 질문은 관심입니다. 상대의 하루가 궁금하고 상대의 마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미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질문이 사라집니다. 묻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도 않고 확인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편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서 이미 내가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때 조금 서운했어. 그 말은 좀 속상했어. 다음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 겉으로 보면 성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말은 평온함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서운함은 기대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아직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운함마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친절의 온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갑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친절합니다. 웃어주고 대답해주고 예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호텔 직원의 친절처럼 정중하지만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물다 떠나도 붙잡지 않을 사람의 친절, 그 친절이 매끄럽고 정중해지는 순간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손님으로 분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친절의 온도가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마지막 기둥에 폭약이 설치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잘할게. 이번엔 진짜야. 이 말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든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늘 약속에 늦는 사람이라면 이제 안 늦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속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추고 30분 전에는 반드시 출발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규칙을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대화 중에 자꾸 말을 끊는 사람이라면 이제 안 끊을게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말할 때 떠오르는 말을 노트에 적고 끝까지 들은 뒤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외로워했던 이유가 연락의 부재였다면 그냥 자주 연락할게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안부를 묻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과는 말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신뢰는 구조로 회복됩니다. 말은 감정을 달래지만 구조는 반복을 막습니다. 한 번 돌아서면 끝인 사람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보다 시스템을 봅니다. 감정보다 지속되는 변화를 봅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관계는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운 것을 다음 관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서운함을 가볍게 넘기면 그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치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에게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작은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날 그 자리에서 짧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말 나 사실 조금 서운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길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속 1층 기둥에 폭약이 설치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폭약을 조용히 상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우리가 이걸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작은 서운함을 그때그때 말하는 사람은 큰 이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큰 이별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작은 서운함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갈등도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다듬고 같이 고쳐가는 관계입니다. 남겨진 사람이라면 말로만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정말 돌리고 싶다면 당신의 생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반복되던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라면 혼자 모든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작은 서운함을 작을 때 말해보세요. 사랑은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을 조용히 닫는 것보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을 때 같이 등불을 다시 켜는 일이 훨씬 더 따뜻한 일입니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 아팠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갑자기 버려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작은 신호들을 미처 듣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그저 평온함으로만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서운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친절에서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무너진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알아차립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그 손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